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인데요. 누구나 이제 마늘을 키우면서 이제 굵은 마늘을 이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작은 마늘보다는 굵은 마늘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작은 의성 육종 마늘이 됐든 홍산 마늘이 됐든 난지역 마늘이 됐든 똑같은 이제 상황일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굵은 마늘을 키우려면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마늘대를 굵게 키우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늘대가 있잖아요. 요 마늘대를 굵게 키워야 굵은 마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육종 마늘이거든요. 잎이 몇 개 나왔는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습니다. 지금 6개 정도씩 나왔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도, 이것도 이제 제가 주화종구로 심은 애들인데, 요 애들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6개 정도씩 나왔어요. 근데 굵은 마늘이 되려면은 대를 키워라. 예, 이 대를 굵게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번씩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밑거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밑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비를 줬잖아요. 1차, 2차, 3차 추비를 줬는데, 추비 시기에 맞춰서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늘이 부직포를 걷고 나서, 겨울에 이제 이 월동을 한 친구들인데 부직포를 걷고 나서 이 애들이 보통 3, 4월, 보통 3월까지 이제 추비 시기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 추비를, 이 위에 이제 비료를 줬던 것들을 빨아먹고 크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대를 굵게 맞춰놔야 그 다음부터는 이 광합성도 열심히 하면서 마늘 굴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굵은 마늘을 키우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칼슘, 예, 칼슘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연면 시비를 하든 또는 칼슘으로 된 고영제 비료를 주든 간에 칼슘제를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마늘이 일반 복합 비료만 NK, 질소하고 칼륨 중심으로 주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칼슘을 주면 굉장히 조직도 탄탄해지고 대도 굵어집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 와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주화종구로 심은 애들이에요. 주화종구라고 해봐야 제 손톱보다 좀 작은 애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화를 받아서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씨앗을 만든 주화종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큰 애들은 제 엄지 손톱보다 더 큰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의 주화는 제 손톱만한 정도 크기에, 구슬만한 정도 크기의 씨앗을 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처음에 나올 때 대가 얇아요. 예, 대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이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들을 계속해서 이 줄기를 키우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애들을요, 이렇게 보시는 이 줄기가 집중적으로 커지게끔 칼슘제를 일단 뿌려주고요. 칼슘제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비료 주는 시기에 맞춰서 줬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을 잘 줘야 됩니다. 예, 물을 잘 줘야 돼요. 이게 보통 어떤 곳은 참 물을 주기 어려운 곳에 이제 밭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텃밭 집 근처에 심거나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얘네도 영양분을 빨리빨리 흡수를 하죠. 이게 특히나 이제 비가 올 때 쑥쑥 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요, 뿌려졌던 비료가 그때서야 이제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물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크는데, 너무 늦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2차 성장이 생겨서 벌마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제 대가 커가는 게 아니라 벌마늘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를 키워야 돼요. 대를 굵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물론 병충해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충해 방제도 제가 영상을 이제 따로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이 안에 균들이 이제 좀 있으면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안에서 균들이 엄청나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말 그대로 이제 살균제를 그럼 해줘야 돼요. 살균제, 그러니까 살충제보다는 살균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뿌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칼슘제를 주는 이유도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칼슘제를 주는 거고,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도 뿌리 썩은병이나 또 뿌리 흑색 썩은 균핵병, 또
녹병 이런 것들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잘 하고 또 뿌리가 영양분 흡수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마늘이 이제 대가 또 굵어지고 그러면서 또 잎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광합성을 또 많이 하고 이게 계속 서로가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마늘이 굵어지고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굵은 마늘을 키우고 싶을 때 뭐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굵은 마늘을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굵은 마늘을 심는 게 굵은 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데 굵은 마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건 또 먹어야죠. 있다고 하면 먹어야 되고, 또 설령 굵은 마늘 살려고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육종 마늘은 특히나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 크기 정도의 마늘들을 심는데, 그런 아주 적당한 크기의 마늘을 심어서 굵은 마늘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작은 적당한 크기의 중간 씨알 정도 되는 크기의 마늘을 심어서 대를 굵게 만들고, 그래서 알이 굵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병 안 걸리고 커간다고 하면은 알이 이만하게 될 겁니다. 예, 굉장히 클 거예요. 웬만한 귤보다도 더 큰 정도의 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늘 수확량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똑같이 마늘 개수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늘 크기가 작으면 똑같은 개수를 수확을 해도 마늘 까서 나중에 먹을 때 되면 그만큼 마늘 양이 적어져요. 근데 마늘 굵기가 크면은 한쪽만 까더라도, 마늘 한 통만 까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니까, 마늘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늘 대를 굵게 해서 마늘 쪽을 굵게 해서 그만큼 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대를 키워야 된다. 대를 키우려면은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마늘 추비 주는 시기에 잘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제를 꼭 줘라. 연면 시비가 됐든, 그러니까 잎에다가 뿌려주든 뿌리에 관주를 주든 칼슘을 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병충 해방제를 주기적으로 저런 일반 농약방에서 파는 게 됐든 친환경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잘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줘서 병충해, 특히 이제 뿌리 썩은병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계속해서 줄기가 굵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경 써라. 세 번째, 물을 자주 줘야 된다.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줘야 돼요. 비가 예보가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흠뻑 줘서 뿌리가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6월달 들어서는 물을 많이 주지 않겠죠. 그때 가서 이제 연거러 가는 시기니까. 하지만 5월 말까지는 꾸준하게 물을 잘 줘서 얘네가 커 가야 됩니다. 큰 상태가 돼야 뿌리로도 나중에 영양분이 가지. 이 줄기도 작고 잎도 작은데 나중에 뿌리만 굵어질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그 비율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이 잎의 크기에 마늘 구가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키우는 게 좋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마늘 때도 키우고 마늘 잎도 키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비료를 줘야겠네요. 그래서 4월 중순 넘어서까지 계속 비료를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벌마늘로 가는 겁니다. 마늘 이 줄기와 잎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벌마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마늘 추비 시기는 무조건 3월 말 또는 4월 첫째 주에 끊어야 됩니다. 예, 계속 준다고 해서 이게 줄기가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마늘밭에 가셔서 마늘대를 한번 보세요. 아마 홍산 마늘은 굉장히 클 겁니다. 홍산 마늘은 의외로 병충해에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도 굵고 잎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커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의성 육종 마늘, 서산 육종 마늘들은 잘 크는 애들이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 아마 크고 계실 게 정상이고, 아마 주화 마늘 주화 종구로 심으신 분들은 이 정도 크기가 지금 적당한 크기로 아마 크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 애들보다도요, 앞으로 저한테의 미션은 이 주화 종구로 심은 애들을 아주 대를 계속해서 굵게 만들 겁니다. 예, 굉장히 굵게 만들어서 종자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주화 종구를 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량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화 종구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되도록이면 굵은 마늘을 최대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내년에 심으면 아마 굉장히 이거보다도 훨씬 훌륭한 마늘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릴 건데 영상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끝에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심었던 마늘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애들 보면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커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늘들보다도 훨씬 크고 잎도 널찍널찍하고 잘 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애들이 이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병에 걸린 것처럼 벌써부터. 이게 냉장고에서 나왔다가 저온 냉장됐다가 나온 애들은 정상적으로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도 이런 애들이요, 꼭 2차 성장이 돼서 벌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의하셔서 냉장 마늘은 절대 심지 마시고, 꼭 월동 전에, 겨울 전에 정상적인 이런 일상에서 이렇게 좀 걸어놨던 그런 마늘들을 심어서 벌마늘 만드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굵은 마늘 키우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 키우는 거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